전이 짜네. 배운 게 없으니 이것도 못 맞춰? 죄송해요. 형님 힘드시면 배달로 하시죠. 전 능력이 되니까요. 그래, 능력 있는 며느리는 말이 달라. 저도 능력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은 그냥 같이 사는 값 치르시는 거죠. 지금 그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며느리가 밥하는 게 죽는 일이야? 우리 아내 30년 동안 명절에 쓰러질 뻔했어요. 형, 왜 이제 와서 그래? 내가 오늘 이 밥상 없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다시는 안 볼랍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피는 못 속이지. 참고 사는 게 어른이지. 그런 말들 속에서 누군가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이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19에 공장에 들어가 김치 냄새가 몸에 밴 채 30해를 살아온 여자.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30년을 같이 산 맏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은 그 여자에게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쳐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숨을 쉬는 시간은 늘 짧았습니다. 같이 사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써야지. 그 말은 명절마다 제사마다 빠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반면 둘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전문직, 돈 잘 벌고 말도 조심스럽고 명절엔 봉투 하나 놓고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 부엌엔 들어오지 않아도 칭찬은 늘 그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몸으로 효도했고 누군가는 돈으로 효도하던 집, 그리고 그 모든 걸 말없이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의 장남이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집안이 다 그런 거야.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참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모인 명절날, 늘 그렇듯 맏며느리는 부엌에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밥상은 엎어지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얼마나 참아야 사람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한 남자가 얼마나 늦게나마 결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남자가 그날 밥상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집의 명절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김치 공장 작업장의 형광등이 하얗게 켜졌습니다. 김순자는 고무장갑을 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를 주고받으며 들뜬 표정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녀에게 명절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전날 같은 날이었지요. 순자는 올해로 51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산 지는 30년째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따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사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시어머니의 말버릇이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명절 음식도 제사 준비도 모두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시만 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순자가 중학교를 중퇴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형편이 아니었지요. 그 후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 손으로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23세 한영수를 만났을 때 순자는 그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영수는 말수가 적었지만 다정했습니다. 학력을 묻지 않았고 과거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순자를 배운 게 없는 며느리로 규정했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써야지. 그 말은 순자의 존재 자체를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견을 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김치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도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밤 10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 한영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영수는 장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집안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오전 6시 순자는 공장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빨라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어? 늦었네. 장 봐야 할 거 리스트 식탁 위에 놔뒀어. 저녁 전에 다 사와.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무, 배추, 소고기, 대추, 밤. 부족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지은이네도 온다니까 신경 써서 준비해. 세무사 며느리 앞에서 창피 안 당하게. 지은, 둘째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순자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영수는 방에서 나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도 똑같겠지. 그녀는 명절상을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밤새 준비한 음식들. 하지만 칭찬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비교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돈 버는 며느리와 몸 쓰는 며느리. 순자는 체념한 듯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그 하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부엌과 공장, 그 사이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도 영수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 추석 당일 새벽 5시 순자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삶아놓은 소고기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3시간 전에 부쳐두었습니다. 나물도 무쳤고 갈비찜도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순자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상 차릴 준비됐어? 네, 어머님. 순자는 대답하며 앞치마 끈을 다시 조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김치 공장 일과 명절 준비가 겹치면서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은 고급 선물 세트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지은이 왔네. 고생했어. 이것 봐. 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요. 어머니 드시라고 백화점에서 골랐어요. 지은은 시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돈 버는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지은이가 효녀지. 순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응, 들어와. 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부엌 입구에서 잠깐 서 있다가 이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오후 1시 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나물, 송편 모두 16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전이 좀 짜네. 간 조절 못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는데요. 내가 뭘 알아. 입맛이 둔해서 그래.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의 회사 이야기, 둘째 아들의 승진 소식. 대화는 그들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미리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일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고 참 기특해.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만 하는 거고.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뭘, 같이 사니까 하는 거지. 밥값은 해야지. 순자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영수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친척들이 더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은이 준 선물 세트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사온 거야. 세무사라 돈을 잘 벌어.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얘는 같이 살잖아. 몸으로 하지.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같이 사시니까 몸으로, 저는 바쁘니까 돈으로 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순자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공평하다고?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명절마다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하고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살았던 게 백화점 선물 세트 몇 개와 같은 가치라는 말인가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영수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인내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아내의 희생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 6시 친척들이 떠났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 부부도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차림으로 웃으며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결정. 이제는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밤 11시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들었고 순자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영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20억.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만 새우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30년 전이었습니다. 영수의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4살의 순자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보험금과 재산 정리 후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자 부모님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건넸습니다. 오빠가 관리해줘. 나는 돈 계산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영수는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수는 작은 증권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경제를 공부했고 투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IT 기업 상성전자였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 내가 투자해도 될까?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돈으로 만들고 싶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알아서 해. 나는 믿어. 영수는 그 돈 전액을 그 회사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그 회사는 상장했습니다. 20년 후 그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투자금은 12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동생에게도 심지어 순자에게도. 왜 숨겼을까요? 영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 어머니가 순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학력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달라졌습니다.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돈 이야기를 꺼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순자를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빼앗으려 했을까요? 동생 부부는 평등하게 대했을까요? 아니면 시샘했을까요? 영수는 두려웠습니다. 돈이 가족을 더 망가뜨릴까봐.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자를 더 깊은 희생 속에 가뒀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라도 해야 한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순자는 30년 동안 그 낙인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순자를 지키려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외면한 것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영수가 명절마다 순자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셨어. 이해해줘. 동생네랑 비교하지 마.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야. 모두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영수는 갈등이 두려웠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거스르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순자에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익숙해. 그 대답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익숙하다는 것. 그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미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뭐가?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순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순자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부모님이 남기신 돈. 내가 투자했어. 30년 전에 상성전자에.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응. 순자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이 있었으면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했을지도 모르죠. 돈을 빼앗으려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왜 숨겼는지.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수는 순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끝낼 거야. 뭐요? 이 생활, 이 관계, 전부.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에게 참으라고만 했어. 이제는 내가 끝낼게. 어떻게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만 믿어. 이번 한 번만. 순자는 영수의 손을 느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추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식탁 앞에 섰습니다. 어제 명절상이 차려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오늘 점심때 가족들 다시 모이게 해. 할 말이 있어. 순자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알게 될 거야.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오,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 부부도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바쁜 사람들 다시 오라고 하고. 무슨 일인데? 영수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부엌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영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순자 부모님이 남기신 돈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상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된다고? 영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재 120억입니다. 매달 배당금으로 2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야?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어색한 웃음으로 어머, 그럼 우리 순자가 그렇게 돈이 많았어? 영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순자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순자 부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 지금까지 자라난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순자를 배운 게 없는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사니까 당연히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무시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하고 명절마다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몰랐어요. 형님이 돈이 있는 줄. 영수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백화점 선물 세트가 30년의 노동과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셨나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 돈을 숨긴 것도 순자에게 참으라고만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영수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으려 합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동안 우리가 좀 서툴렀을 수는 있지. 하지만 가족인데 다시 잘해보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왜? 순자와 해외로 나갈 겁니다. 이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형,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영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야, 장남이 어머니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니? 영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순자의 인생을 돌려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순자는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영수는 순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영수야, 순자야.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둘째 아들 부부만 남았습니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영수와 순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을 두고 나와도? 영수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혼자 감당했잖아.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햇빛 속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6개월 후 몰디브. 순자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갈 필요도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물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30년 동안 순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자. 시간은 많아. 그 말이 순자의 마음을 조금 놓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주 순자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웃었습니다. 세 번째 주 순자는 영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선생님이 왔습니다. 순자는 서툴게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는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예뻐졌어. 순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아니야. 정말로. 영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순자는 매일 아침 요가를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손목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영수가 추천한 소설들이었습니다. 어제는 영수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골랐습니다. 흥정도 해봤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삶이구나. 명절 날짜를 세지 않는 삶.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삶. 자기 시간을 가지는 삶. 영수는 장남이 아닌 남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순자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점심에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저녁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수가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 있잖아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왜요? 용서해줘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용서할 게 뭐 있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시어머니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둘째 며느리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 지은은 명절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원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 섰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나물을 무쳤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30년 동안 감당했던 무게를.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식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야지. 큰 며느리는 맨날 해줬는데.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왜 떠났는지 알 것 같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형님한테 미안한 말 많이 했어. 하지만 이제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 말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몰디브 저녁. 순자와 영수는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실까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는 보내고 있어. 건강하실 거야.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순자는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늦었지만 저를 선택해줘서.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전부 당신 거야. 순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쉰을 넘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구나. 존엄은 돈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부려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 순자는 그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이제야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의 노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유로운 시작.